안녕하십니까.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저희가 가업승계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빼놓고는 요새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임대부동산, 건물이나 빌딩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임대부동산, 이 승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지금 뭐 건물들 뭐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자산 가치가 이제 꽤 나가죠. 뭐 50억 좋습니다. 30억도 좋고 뭐 100억도 좋죠. 저희한테 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제가 아주 스탠다드한 저희한테 제일 많이 의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스탠다드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한 100억 정도 되죠. 예. 감정평가를 받으면 한 85억 정도 됩니다.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저희한테 오시는 제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도 60억이죠. 2020년 이전에는 공시지가로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감정평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 이 1세대 분들이 이 건물을 취득했을 때 이제 취득가가 98년도에 이제 5억을 주고 취득한 거죠. 지금 이제 1세대 분들 취득가가 다 낮습니다. 아주 예전에 사신 것들이기 때문에 취득가가 이제 기억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됐고 이거를 이제 자녀한테 승계하겠다. 이제 이렇게들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죠. 일단 이제 양도할 수 있겠죠. 이 건물을 뭐 시세가 100억이니까 100억에 팔았다. 이렇게 봤을 때 양도세는 32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68억을 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죠. 그러면 증여세가 28억. 그러면 자녀가 40억 딱 손에 줄 수 있죠. 그러면 40억 갖고 이제 이 건물 못 사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양도를 안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증여할 수 있겠죠. 이 건물을 자녀한테 증여했다? 그러면 자녀는 37억의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별도로 취득세를 또 부담해야 되겠죠. 증여도 사실 자녀가 37억 증여세 못 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증여가 쉽지 않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상속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 시점에 돌아가셨다, 유고하셨다. 자, 이러면 상속세가 34억입니다. 그리고 또 취득세 또 따로 내야 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끝까지 갖고 계시다가 상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돌아가실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후 이 지가가 상승하죠. 건물값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값이 오르니까 좋죠. 그렇지만 또 세부담은 이제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이 건물, 보통 100억 정도 되는 건물의 임대 수입은 제가 보면 한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4, 5억 나오는 그런 건물은 실질적으로는 시세가 100억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1년에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나오는 게 시세가 100억 정도의 이제 건물이죠. 자, 근데 내가 이거를 자녀한테 증여하지 못하는 이유도 내가 이 월세를 받고 생활하는데 이걸 미리 줬다가 자녀가 뭐 어떻게 하면 어떨까?
어떻게 뭐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또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상속으로 가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건물을 세금을 절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죠. 법인 전환입니다. 법인 전환만이 우리가 세부담을 줄여서 자녀한테 우리 가문의 부동산으로 이 건물을 팔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생각해야 될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도세죠. 우리가 이제 법인 전환하면 아직까지는 양도세 2월과세 규정이 살아있죠. 다시 얘기해서 양도세는 이 법인이 나중에 이 법인이 부동산을 팔 때 이제 그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양도세 낼 일은 없는 거죠. 예, 양도세 낼 일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건물을 우리가 팔라고 하진 않죠. 예, 다시 얘기해서 이 건물 팔고 비슷한 건물은 못 삽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예, 취득세는 2021년 12월 31일부로 취득세 감면은 없어졌죠. 예, 임대업에 대해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금도 뭐 다른 업종은 75% 감면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건물, 임대 건물들은 취득세 감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4에서 10% 정도 이렇게 이제 부담해야 되죠. 10% 정도 부담하는 거는 이 건물이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경기도에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건물들은 아직도 4% 정도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건물들은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예. 우리가 서울에 있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세법을 이용해서 취득세를 4%만 낼 수 있다면 할만하죠. 자, 이때 법인 전환할 때 과표는 85억이죠. 예,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3억 9천이죠. 예. 자, 근데 좋은 점이 이렇게 법인 전환을 하면 돈 많은 우리 아버지가 취득세를 부담하는 거죠. 상속이나 징여로 가면 당연히 돈 없는 아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법인 전환을 할 때는 이 취득세를 법인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버지가 부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법인의 주주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겠죠. 1세대 분이죠. 예, 근데 이 주식을 이 자녀 가족들한테 이렇게 넘기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때 세금이 따르겠죠. 예. 만일 이 세금이 우리가 이 건물을 팔고 증여했을 때의 세금보다 적고 또 우리 이 건물을 증여했을 때 이 증여했을 때의 세금보다 훨씬 적고 그리고 또 상속했을 때의 세금보다 훨씬 적다면 우리가 해볼 만하죠. 예. 그리고 사전에 이런 작업을 하면 지가 상승도 이것도 이제 아들이 가져갈 수 있겠죠. 예. 또한 이 세 부담을 법인에서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볼 만하죠. 그리고 이 1세대인 아버지는 이 건물에서 임대료를 계속 받아서 이제 쓰면 좋겠죠. 그러면 세금과 내 수입 이 두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죠. 저희가 사실 이제 법인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임대사업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법인 전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에 있는 건물들은 지금 많이 그렇게 해놓고 있죠. 저희 이제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은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